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시 오늘 제주 정현정입니다. 여드레째 폭염특보가 이어지는 가운데 제8호 태풍 프란시스코가 북상하고 있습니다. 태풍은 내일 오전부터 제주에 영향을 주기 시작해 밤 9시쯤 가장 근접할 것으로 예보되는데요. 다행히 제주를 관통하지 않고 제주 동쪽 해상을 지나 남해로 북상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태풍의 진로가 유동적이라 안심할 순 없는데요. 태풍 북상 소식 잠시 후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7시 오늘 제주에서 준비한 주요 뉴스를 정리해드립니다. 제8호 태풍 프란시스코가 한반도를 향해 올라오고 있습니다. 각국 기상청의 태풍 예보와 함께 이번 태풍의 특징, 또 어제 발생한 9호 태풍 소식까지 분석해드립니다. 지역 현안과 국가 정책에 대해 도민 의견을 알아보기 위해 마련한 KBS 8월 여론조사. 오늘 첫 시간 뉴스 브리핑에서 제주 최대 현안인 제2공항 여론을 공개합니다. 일본 수출 규제 정책에 반발한 노 일본 운동이 제주에서도 확산되는 가운데 제주 평화나비 청년들이 주 제주 일본국 총영사관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짤막대담 코너에서 이야기 나눕니다. 올해 들어 두 번째로 제주에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이는 제8호 태풍 프란시스코. 각국 기상청은 이 태풍의 진로를 어떻게 예상하고 있을까요? 먼저 한국 기상청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이 태풍의 중심은 내일 새벽 일본 규슈에 상륙한 뒤 내일 오후 3시쯤 일본 열도를 빠져나올 것으로 보고 있죠. 모레 새벽 남해안으로 한반도에 상륙하는 걸로 보면 내일 오후가 제주는 고비가 될 전망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제주 동쪽 바다 멀리 빠져나갈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미국 합동 태풍경보센터 예측도 한국과 매우 비슷합니다. 다만 가능성이 높진 않지만 확률상 제주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열어놓고 있습니다. 중국 기상청 예보도 볼까요? 크게 3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했는데요. 역시 제주 섬과는 떨어진 채 남해안으로 상륙해 한반도를 관통하는 비슷한 경로로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일본 기상청 예보입니다. 한국, 미국, 중국, 일본 모두 미세한 차이는 있지만 한반도 동쪽 육상을 관통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는데요. 일본 기상청은 태풍이 보다 더 제주와 멀리 떨어져 지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제8호 태풍 프란시스코가 빠른 속도로 북상하고 있습니다. 제주는 내일 오전부터 태풍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제주 중계차 연결합니다. 박천수 기자, 지금 그곳 상황은 어떤가요? 네, 저는 지금 서귀포시 법한포구에 나와 있습니다. 바람도 불지 않고 파도도 잔잔하게 일고 있어 태풍의 영향을 느낄 수는 없는데요. 하지만 태풍 프란시스코가 제주를 향해 접근하면서 해상에는 각종 특보가 발효돼 있습니다. 제주도 남쪽 먼바다와 동부 앞바다에 풍랑 예비특보가 내려져 있고 제주도 남쪽 먼바다에는 태풍 예비특보가 내려진 상태입니다. 태풍 프란시스코는 반경 230km, 중심기압 985헥토파스칼, 최대 풍속 초속 27m로 강도는 중, 크기는 소형급 세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6시 현재 태풍은 일본 가고시마 동쪽 약 320km 해상을 지나고 있는데요. 시속 24km의 속도로 북서진하며 한반도를 향해 빠르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제주 지역은 내일 오전부터 태풍의 간접 영향권에 들 것으로 보이는데요. 내일 밤 9시쯤 제주시 동쪽 180km까지 접근할 것으로 보여 이때가 제주로서는 고비가 될 전망입니다. 아직까지 예상 강수량은 많지 않은데요. 내일 오후부터 모레까지 5에서 40mm의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네, 이 태풍이 북상하고는 있지만 당초 예상보다 제주를 좀 다소 비켜갈 것으로 보인다고요? 네, 맞습니다. 당초 태풍은 북서진하면서 제주도
제주도 남쪽 해상을 통과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방향을 틀어 제주도 동쪽 해상을 지나는 것으로 진로가 변경됐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태풍의 반경도 줄어들고 있는데요. 태풍은 제주를 관통하지 않고 가장자리에 걸쳐 남해로 빠져나갈 것으로 전망돼 제주에 직접적인 영향은 끼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기상청은 진로 변동성이 커 섣불리 안심할 단계는 아니라며 앞으로 예보를 주시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제주도 재난안전대책본부는 상황을 주시하며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귀포시 법한포구에서 KBS 뉴스 박천수입니다. 네, 이번에는 취재 기자와 함께 북상 중인 제8호 태풍 프란시스코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스튜디오에 김가람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태풍 프란시스코 이제 내일부터 제주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는데요. 먼저 현재 태풍은 지금 어디까지 와 있는 건가요? 네, 이 제8호 태풍 프란시스코는 지난주 금요일 오전 괌 북동쪽 1120km 해상에서 발생했는데요. 오늘 오후 6시 현재 일본 가고시마 동쪽 320km 부근 해상에서 시속 24km 속도로 서북 서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중심 기압은 985헥토파스칼, 최대 풍속은 초속 27m로 중간 강도를 보이고 있고요. 강풍 반경은 230km로 소형급 세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앞서 이제 각국에서 예측한 태풍 경로를 좀 알아봤는데요.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실까요? 네, 제8호 태풍 프란시스코는 이 북태평양 고기압의 영향으로 현재 일본 남쪽 해상에서 서쪽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상대로라면 오늘 밤부터 내일 새벽 사이 일본 규슈에 상륙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육상을 거친 뒤 남해상으로 빠져나올 때쯤에는 세력이 다소 약해지겠지만 크게 흐트러지지 않고 북서진하겠습니다. 내일 오후 6시에서 밤 9시 사이 제주시 동쪽 180km 해상까지 진출해 제주에 가장 근접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네, 그런데 당초에는 이 제주가 태풍에 직접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측되지 않았나요? 네, 맞습니다. 이번 태풍은 당초 제주 남쪽 해상을 통과할 것으로 예보됐었는데요. 네. 시간이 지날수록 동쪽으로 방향을 틀면서 제주는 현재 강풍 반경에서도 거의 벗어난 상태인 만큼 비교적 태풍의 영향을 덜 받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미국 합동태풍경보센터도 우리나라 기상청 예보와 비슷한데요. 다만 가능성이 높지는 않지만 네. 제주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는 상태입니다. 일본 기상청은 우리나라보다 더 동쪽으로 예상하면서 이 제주가 태풍의 직접 영향을 받을 가능성을 매우 낮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아무래도 비나 바람 피해도 좀 적을 것으로 봐도 될까요? 네, 물론 이 태풍의 진로라는 것이 유동적이기 때문에 확답할 수는 없지만 현재로서는 비교적 적어 보인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 태풍이 상륙할 것으로 보이는 경남 해안을 비롯해 강원 영동 등의 지역에서는 내일 밤부터 최고 200mm의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됐는데요. 이 제주 지방은 내일 오후부터 산지를 중심으로 비가 내리면서 모레 오후까지 5에서 40mm 수준으로 비교적 적은 비가 예보됐습니다. 또 태풍의 경로에서 오른쪽에 위치한 남해안과 동해안을 중심으로 초속 25m 이상의 강한 바람이 불 것으로 보이지만 제주 지역에는 초속 10에서 14m 수준으로 비교적 잠잠할 것으로 보여 바람 피해도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태풍 영향으로 물결이 점차 높아지면서 내일 새벽 제주도 남쪽 먼바다와 동부 앞바다에 풍랑특보가 예보되는데요. 남쪽 먼바다엔 태풍특보로 확대될 가능성도 높습니다. 또 내일까지 천문조에 의해 바닷물 높이가 높아지기 때문에 해안가 저지대에선 침수 피해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네. 제8호 태풍 프란시스코 제주에 비교적 영향이 적겠지만 또 어디까지나 예측이니까 일단 대비는 철저히 하셔야 될 것 같고 네. 그리고 또 9호 태풍이 바로 이어서 오고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 제9호 태풍 레키마는 어제 오후 3시쯤 이 필리핀 마닐라 동북 동쪽 1130km 부근 해상에서 발생했는데요. 현재 필리핀 동쪽에서 약한 소형급 세력을 유지한 채 북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바다 온도가 29도를 넘는 고수온 해역을 지나면서 세력을 점차 키우겠는데요. 지금 예상대로라면 오는 주말인 10일쯤 중심 기압 950헥토파스칼에 최대 풍속 초속 43m로 강한 중형급 태풍으로 발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현재까지 기상청은 태풍이 10일 오후 3시 기준으로 중국 상하이 남쪽 490km 부근 해상까지 진출할 것으로 내다봤는데요. 이 북태평양 고기압의 확장 정도와 우리나라 주변 바람의 방향에 따라 태풍 진로가 매우 유동적인 만큼 앞으로 발표되는 태풍 정보를 참고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네, 자세한 태풍 소식 잘 들었습니다. 김가람 기자였습니다.
8호 태풍 프란시스코는 현재 예보대로라면 제주에 가장 근접할 때쯤 강도는 약, 크기는 소형으로 세력이 약화될 전망입니다. 하지만 태풍은 태풍이죠. 지금부터는 태풍 북상에 대비해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하나씩 점검해 보겠습니다. 먼저 풍속에 따른 바람의 위력과 예상되는 피해를 알아봅니다. 이중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태풍이 북상하면 많은 비와 함께 강풍으로 인한 피해도 속출합니다. 평상시의 풍속은 대부분 초속 5m 이하지만 태풍에 의한 바람은 초속 30m를 웃돌기도 합니다. 풍속이 초속 10m 정도만 돼도 작은 나무는 전체가 흔들리고 우산은 순식간에 뒤집힐 수 있습니다. 초속 15m 안팎의 바람에선 바람을 향해 걷기가 힘들어집니다. 이 정도의 바람이 불 땐 외출을 삼가는 게 좋습니다. 풍속이 초속 20m에 이르면 작은 나무까지가 꺾이면서 피해가 늘기 시작합니다. 초속 30m의 바람이 불면 시속 108km로 달리는 자동차 지붕에 서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큰 나무도 쓰러지는 피해가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초속 40m가 되면 사람이 밖에 서 있는 것은 물론 자동차를 운전하는 것도 위험합니다. 고층 아파트의 유리창이 깨지는 등 강풍 피해는 일반 건물로 광범위하게 확대됩니다. 이 때문에 태풍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보될 경우 고층 아파트에선 테이프로 유리창 틀이 흔들리지 않도록 고정하고 농촌에선 과수와 비닐하우스 등을 단단히 묶어둬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KBS 뉴스 이중근입니다. 태풍이 북상할 때 많은 피서객이 모여있는 해수욕장 등에선 자칫 큰 피해가 날 수 있습니다. 해안가에서 태풍 피해를 막기 위한 대비 요령을 국현호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태풍이 휩쓸고 간 해안가. 곳곳에 시설물이 부서지고 쓰레기까지 밀려와 마치 폐허처럼 변했습니다. 태풍이 접근하면 바다와 맞닿은 해수욕장은 직접적인 피해를 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태풍이 북상한다는 예보가 발표된 상황에서는 해수욕장에서의 물놀이는 물론 해변을 거니는 것도 위험합니다. 특히 태풍이 아직 먼 곳에 있어도 안심해서는 안 됩니다. 눈에 잘 안 띄는 긴 너울이 밀려와 순식간에 사고를 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태풍이 가까워져 대피령이 내려지면 야영객들은 텐트와 여행 장비 등에 연연해하지 말고 가능한 빨리 몸을 피해야 합니다. 바닷가의 상가 건물들은 차양막 등을 미리 철거하고 건물의 입구는 물론 지하실 통로에도 모래 주머니 등을 쌓아야 합니다. 태풍이 다가올수록 바닷물 수위가 높아져 침수 피해가 발생할 수 있고 해일 피해도 우려되기 때문입니다. 또 횟집 수족관과 유리창 등은 강풍이나 파도에 피해가 없도록 단단히 고정해야 합니다. 해안가에 주차한 차량은 갑자기 높은 파도가 밀려올 경우 피해를 입을 수 있는 만큼 안전하고 높은 지대로 옮겨놓는 것이 좋습니다. KBS 뉴스 국현호입니다. 오늘 하루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뉴스 브리핑 손보련입니다. 태풍 소식 말고도 오늘 하루 제주에서는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첫 소식은 앞서 예고해드린 KBS 8월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KBS는 지역 현안과 국가 정책에 대한 도민 의견을 듣기 위해 최근 여론조사를 실시했는데요. 오늘 그 첫 번째 순서로 제주 최대 현안인 제2공항에 대한 도민들의 인식을 알아봤습니다. 최승민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관리보전지구 1등급 지역에 공항이나 항만을 건설할 때 도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한 보전지역 관리조례 개정안. 지난달 우여곡절 끝에 제주도의회 본회의에 상정됐지만 단 2표 차로 부결됐습니다. 이에 대한 도민들의 평가는 어떨까? 난개발을 막기 위한 조례이므로 통과시켜야 한다는 응답이 44%를 차지했습니다. 제2공항을 무산시키려는 의도라서 부결이 당연하다는 응답 37%보다 7%포인트 높았습니다. 지난달 제주도와 제2공항 반대대책위가 합의한 TV 공개 토론과 관련해서는
바람직한 일이라는 응답이 80%로 압도적으로 높았습니다. 제2공항 건설 사업을 추진할 때 의혹이 남아있으니 공론조사를 거쳐 결정해야 한다는 응답은 57.8%. 충분히 의혹을 해소했으니 계획대로 추진해야 한다는 응답은 33.8%로 집계됐습니다. 공론조사 응답은 지난달 조사에서보다 0.8%포인트 하락했지만 계획대로 추진해야 한다는 응답도 0.4%포인트 떨어져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제2공항 추진을 위해 공론조사를 한다면 누가 책임지고 해야 하냐는 질문에는 국토교통부라는 응답이 26.4%로 가장 높았습니다. 제주도의회가 17.9%로 뒤를 이었고 제주도 16.2%, 국무총리실 15.4%의 순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번 여론조사는 KBS 제주방송총국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디오피니언에 의뢰해 지난 1일과 2일 이틀 동안 만 19살 이상 도민 818명을 대상으로 유선과 휴대전화로 시행했으며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플러스 마이너스 3.4%포인트, 응답률은 19.2%입니다. KBS 뉴스 최승민입니다. 서귀포시 내 도로공사 과정에서 콘크리트를 걷어내자 각종 폐기물이 무더기로 발견됐습니다. 아파트 재활용 처리장으로 이용하던 곳이라고 하던데 과연 누가 매립했던 걸까요? 안서연 기자가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서귀포 시내 한 임대 아파트역 도로공사 현장입니다. 포크레인을 이용해 콘크리트를 걷어내자 폐기물이 줄줄이 나옵니다. 땅속을 파자 각종 쓰레기들이 묻혀 있었습니다. 폐기물부터 철근까지 각종 쓰레기들이 발견됐습니다. 사흘간 걷어올린 폐기물은 성인 키를 훌쩍 넘을 정도로 많은 양입니다. 이 구간 토지는 당초 한국토지주택공사 소유로 20년 넘게 쓰레기 처리 시설로 이용됐던 곳입니다. 그런데 건물을 철거한 뒤 지하에서 폐기물이 무더기로 나온 것입니다. 땅을 파헤칠 일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 철근이라든가 불법 쓰레기 매설 과정에 대해서는 저희 사무실 쪽에서는 전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지난해 이 구간을 사들인 서귀포시 역시 난감한 입장입니다. 폐기물 불법 매립 행위는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고발 대상이지만 수십 년이 지난 것으로 보여 경위 파악보다는 우선 폐기물 처리에 주력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한 30톤 정도의 추정은 하는데 뭐 정확한 수치는 아니지만 저희들 처리 비용이 한 700 정도 저희들 그렇게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누군가 몰래 파묻은 폐기물에 예산만 낭비되고 책임도 묻기 힘든 상황. 폐기물 처리에 대한 철저한 관리 감독이 절실히 요구되는 이유입니다. KBS 뉴스 안서연입니다. 일본이 한국을 수출 우대 국가인 백색 국가 대상에서 제외한 데 대해 제주도의회 민주당 의원들은 도의회 앞에서 규탄대회를 열고 사실상 경제 침략이나 다름없다며 특별위원회나 전담팀을 구성하고 주 제주 일본국 총영사관 앞에서 릴레이 시위를 하는 등 의회 차원의 대응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정의당 제주도당도 총영사관 앞에서 일본 경제보복 조치 규탄 시위를 열고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즉각 파기를 촉구하며 일본 총영사에게 항의 서한을 전달했습니다. 선을 1위 청년회는 대명 제주동물 테마파크 사업과 관련해 공식 절차 없이 체결한 상생방안 협약서에 대해 원천 무효라고 밝혔습니다. 또 부실한 협약서를 독단적으로 체결한 이장의 행동을 규탄한다며 자진 사임할 것을 촉구하고 제주도에도 절차적 정당성을 상실한 협약서를 당장 반려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동물 테마파크 반대위는 행정사무조사 현장 방문해서 마을 총회로 찬성이 결정됐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한 양기철 전 관광국장의 징계를 제주도에 요구했지만 오히려 승진했다며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 2단독은 33살 남모 씨에게 아동복지법 위반죄를 적용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남 씨는 지난 4월 제주시 우도의 한 펜션에서 육아 때문에 힘들다는 이유 등으로 4개월 난 딸을 침대에 엎어놓고 숨을 쉬지 못하게 뒷머리를 누르거나 등이나 머리를 때리는 등 신체적 학대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제주 1호 골프장인 제주 컨트리클럽에 대한 재공매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공매 대상은 제주시 영평동 골프장 등 52필지와 건물 등으로 최저 입찰액은 1,100억 원입니다. 제주시 공매는 제주도가 체납 세금을 받기 위해 자산관리공사에 의뢰한 것으로 지난달 1차 공매에선 유찰됐습니다. 지금까지 뉴스 브리핑이었습니다. 일본이 한국을 백색 국가에서 배제하면서 과거사 문제를 오히려 경제 침략의 계기로 삼고 있는데요. 전 국민적인 분노가 커져가는 가운데 제주에서 꾸준히 일본군 성노예 문제 해결을 촉구해온 젊은이들이 있습니다. 바로 제주평화나비인데요. 2019 제주평화나비 김수현 기획홍보팀장과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제주평화나비 어떤 단체인가요? 네, 저희 제주평화나비는 이제 제주에서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해 활동하고 있는 청소년 대학생 청년 네트워크로 활동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네, 굉장히 애띄어 보이는데 실례지만 나이가 네, 나이는 지금 21살. 21살의 대학생이죠. 네. 어떻게 함께 참여하게 됐을까요? 우선 시작하게 된 계기는 이제 할머님들에 대한 동정심 이제 그런 것으로 시작을 했는데 이곳에서 함께 하다 보니까 이제 대학생들이 그곳에서 함께 하고 있는 마음들이 이런 단순한 동정심이 아니라 그런 할머님들이 피해자가 아닌 인권 운동가로서 활동하시는 모습에 연대하는 것이구나라고 이제 좀 생각이 많이 들어서 이제 그런 모습에 지금까지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네. 처음에는 동정심이 이제 연대감으로 바뀌면서 지금까지 활동을 하고 있는데 평화나비가 지역마다 있다고요. 네, 평화나비는 지금 전국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대학생 동아리입니다. 네, 그렇다면 제주에는 이제 두 번째로 생겼다고 들었는데 이 탄생한 배경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원래 평화나비 같은 경우에는 서울에서 이제 서울에만 있는 대학생 동아리였는데 이제 제주에서도 이런 평화나비를 지역에서도 이제 하고 싶다라고 해서 제주에서 만든 이후로 이제 전국적으로 이제 다양한 평화나비들이 생겼습니다. 제주를 기점으로 네. 그만큼 이 제주에 있는 학생들이 이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에 대한 관심과 의지가 좀 뜨겁다라고 느껴지시나요? 네, 뭐 뜨거운 것보다도 일단 제주 같은 경우에는 청소년, 대학생, 청년 이렇게 좀 다양한 단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그거에 맞게 다양한 활동들을 할 수 있는 점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 제주 평화나비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와 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서 어떤 활동들을 하고 있을까요? 지금 저희 같은 경우에는 매달 마지막 주 수요일 한라대학교 맞은편에 있는 소녀상에서 원래 수요문화제라는 것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는 사실 매주 수요일 수요 시위라고 하는 것을 하고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지역이 좀 멀다 보니까 참여가 힘들어서 좀 제주에서 기억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라고 이제 고민을 하고 그래서 이제 제주에서는 매달 마지막 주 수요일에 문화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주 수요일에 문화제를 진행하고 있군요. 그거와 또 확장돼서 지금 엄청 더운 날씨잖아요. 폭염이 기승을 부리고 있고 밖에 잠깐만 나갔다 와도 너무 더워서 뭐 견딜 수 있을까 싶은데 요즘 같은 날씨에 그것도 가장 더운 시간인 낮에 일본국 총영사관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를 하고 있다고요. 시위를 하게 된 이유가 뭘까요? 지금 아마 대부분의 국민들이 알고 있겠지만 지금 일본이 수출 규제라든지 아니면 뭐 화이트 리스트에서 제외한다라든지 되게 말도 안 되는 행태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치 자신들이 피해자인 마냥 행태를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제주에서 규탄을 하기 위해서 이제 제주에 있는 영사관 앞에 가서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거 언제까지 좀 진행할 계획이죠? 저희는 8월 14일까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8월 14일. 8월 14일이 좀 의미 있는 날인 것 같은데 좀 뒤에 제가 또 한번 질문하도록 할게요. 한라대학교 맞은편 방일리 공원에 제주 1호 평화의 이 소녀상이 있습니다. 이 소녀상 건립에 제주 평화나비가 아주 큰 역할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이 소녀상을 공공조형물로 지정하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데 공공지형물로 지정해야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말씀해 주셨지만 평화나비가 되게 많은 노력을 해서 이 평화의 소녀상을 건립을 했고요. 그리고 다만 이게 건립을 했다라고 해서 이게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이걸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또 많은 시민분들께 이걸 알리는 것이 되게 중요한데 이게
훼손되는 일들이 자꾸 발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도 차원에서 공공조형물로 지정을 하면 이제 법적으로 보호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걸 도에다가 제가 요구를 하는 서명을 받고 있습니다. 아, 서명을 받고 네. 있고 지금 어느 정도 뜻이 모아졌나요? 집계를 확실히 해보진 않아서 모르겠는데 아마 네, 계속 하다 보면은 다 모이지 않을까. 목표치가 1만 명. 10,000명 네. 서명 운동을 하고 있군요. 네. 최근 이 주민 증언에 의해서 성산포에 일본군 위안소가 있었다는 연구 결과 접했죠. 네, 직접 그 기자회견 자리에 가 있었고요. 네. 성산 위안소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국내에 있는 물론 다양한 위안소가 있었다라는 이야기들이 있지만 그것을 실제로 이제 연구로서 진행을 하는 경우에는 제주가 최초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른 지역과 같이 좀 묻히지 않게 이것을 좀 더 공론화시키고 좀 더 많은 연구를 할 수 있게 제주 평화나비에서도 기회가 된다면 또 열심히 그런 활동을 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아까 그 8월 14일까지 이제 1인 시위를 할 계획이다. 그래서 그날이 특별한 날이겠죠 했는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일입니다. 위안부 문제를 널리 알리고 피해자의 명예 회복을 위해 제정된 국가기념일인데 올해가 2번째 기념일이에요. 그 8월 14일까지 1인 시위 한다고 했고 그 외에 좀 특별한 행사가 계획돼 있을까요? 저희 제주에서는 자체로 8월 14일 날 하는 행사는 없고요. 그 날을 맞이해서 이제 지난 주말에 8월 4일에 기림일 문화제를 제주에서 진행을 했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제주에서는 그렇게 그 8월 14일 세계 일본군 위안부 기림일을 기억하기 위해 행사를 했었고요. 서울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수요 시위가 이제 1,400차가 됩니다. 그래서 그 1,400차와 그리고 이 세계 일본군 위안부 기림일이 그 날짜가 딱 맞아서 네, 아마 문화제를 그렇게 진행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서울에선 그렇게 진행이 되고 제주에서는 올해는 특별한 계획은 없지만 영화 한 편이 네. 좀 소개 좀 해주세요. 올해 초에 돌아가신 위안부 피해 할머님인데요. 김복동 할머님의 이야기를 다룬 영화가 개봉합니다. 그래서 김복동 할머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92년에 최초로 92년에 증언을 하신 이후부터 이제 꾸준히 이제 이 문제 해결을 위해 활동해 오신 분인데 그런 할머님의 삶을 조금 저희가 이런 영화로나마 엿보기 위해서 그 영화로 지금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네, 김복동 할머니의 삶을 엿볼 수 있는 영화가 그날 개봉한다는 거죠. 네. 어제 또 한 분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가 돌아가셨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가운데 살아계신 분은 단 20명 뿐인데요. 이 제주 평화나비처럼 제2, 제3의 김복동, 김학순이 돼서 반드시 일본의 공식 사과를 또 빨리 받아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주 평화나비의 앞으로도 행보도 또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내일은 태풍의 영향으로 오후부터 비가 내리겠습니다. 산지를 시작으로 밤에는 대부분 지역에 비가 오겠는데요. 폭풍이 불면서 주로 북동부와 산지를 중심으로 비가 오겠고 그 밖의 지역은 상대적으로 강수량이 적겠습니다. 이 비는 태풍의 영향에서 벗어나는 모레 오후까지 이어지겠습니다. 비의 양은 5에서 40mm로 많진 않겠고 내일 낮부터 바람이 강하게 불어 시설물 피해도 없도록 대비 잘 하셔야겠습니다. 태풍이 북상하고는 있지만 폭염의 기세가 더해지면서 오늘 남부 지역에도 폭염주의보가 확대됐습니다. 현재 추자도와 산지를 제외한 제주 전역에 폭염주의보가 내려져 있어 건강관리 각별히 유의해 주셔야겠습니다. 내일의 지역별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25도 안팎으로 오늘 기온과 비슷하고요. 낮 기온은 최고 32도까지 오르겠지만 바람의 영향으로 무더위가 덜하겠습니다. 내일은 태풍의 영향으로 제주 전해상의 바람이 강하고 물결도 높게 일겠습니다. 물결이 최고 4m로 예상되는 동부 앞바다와 남쪽 먼바다는 내일 새벽에 풍랑특보가 내려지겠고요. 내일 오전엔 남쪽 먼바다의 풍랑특보가 태풍특보로 대치되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모레 오후까지 비가 온 뒤 밤부터는 다시 대체로 맑아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앞서 만나본 제주 평화나비 청년들처럼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에 반발한 노 일본 운동이 제주에서도 거세게 일고 있습니다.
일본 제품을 사지 않는 차원을 넘어서 유통업계와 소상공인, 여행업체가 일본 제품을 판매하지 않는가 하면 지방 정치인들과 공무원들도 저마다의 방식으로 일본의 경제 도발에 대응할 계획을 밝히고 있는데요. 누구의 강요나 권유가 아닌 자발적으로 진행 중인 노 일본 운동. 과거의 일본 제품 불매 운동과는 결이 다른 폭발력으로 제주 섬을 흔들고 있습니다. 7시 오는 제주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앞으로 북상하는 태풍 소식에 귀 기울여 주시고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